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현재 시간 9월 8일이고요. 오후 4시 7분입니다. 여전히 뭐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못할 정도의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그림들은 없는데요. 오늘 원래 이제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굉장히 조금 그 여러 가지 글을 주셔가지고 도대체 왜 손실이 개드미님이 생각하는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들을 좀 적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 불문하고 바로 하나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본 결과 일단 이렇게 좀 한 6가지 정도 뭐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었거든요. 잠깐 이제 장마감되고 나서 이제 바로 질문 주신 거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컨텐츠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적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것들 적었는데 이미 끝난 이슈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요거인데 요거 예시를 하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뭐냐면은 장중에 이제 뉴스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가 뭐가 나왔나? 자, KCT로 한번 볼까요? 자, KCT. 자, 보세요. 아주 일반적인 행태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경우들을 좀 크게 한번 해가지고 볼게요. 장중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CBDC 관련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시간대가 거의 한 40분, 뭐 45분, 49분째쯤에 이제 CBDC 실험 재가동한다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BDC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KCT나 한네트나 뭐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사람들 개인 투자들이 대장격인 종목들은 웬만한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소리 죄송합니다.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서 지금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정말 이쪽에서 잡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잡는 경우들이 그나마 만약에 정말 빨리 잡으면은 여기서 잡나? 여기서 잡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진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말 빨리 이슈를 하지 않은 이상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미 시간이 지난 때에서 여기서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물리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린 국내 주식은 특히나 이슈에 뉴스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은 여기서 일단 매집이 다 끝났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뉴스를 내서 이제 여기서 파는 거거든요. 이 네모난 구간에서. 이미 끝났죠. 근데 그러면은 위에서 그냥 물량을 받아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손절을 안 한다. 만약에 이제 잡아서 손절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물리고 그냥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내려앉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이런 분들은 어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 캐치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뉴스를 빨리 그 재료에 대해서 크기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네. 만약에 자꾸 계속 내가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분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강한 뉴스들이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말 그대로 조금 수익 나고 팔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빠르게 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거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쉬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캐치해서 뉴스를 빨리 보고 나서 하는 사람들한테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빠르게 나오지 못하고 얻어맞는 경우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사실.
만약에 손절을 빨리 캐치를, 만약에 내가 이제 물려서 끝냈다고 친다면은 빨리 손절을 하고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중이 크니까 그게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금액이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버리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 계좌는 녹는 게 그냥 한순간에 녹을 거예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잡아서 정말 귀신같이 여기서 팔았다고 쳐도요. 만약에 이거를 팔고 나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갔으면 이 음봉에 두세 배는 그대로 토해냅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정말 빠르게 단타를 치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종목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약간 깜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종목들 자체에서 깜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올라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뉴스들을 잘해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뉴스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데 뉴스 매매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으냐 그런 건 아니고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말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그 능력을 키우면은 이것만한 그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순식간에 계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쉬운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그게 쉬운 경우라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돈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그런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쉬운 매매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스윙이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만 확실히 뉴스들의 매매는 단기간에 계좌를 펌핑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쉬운 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그래서 욕심을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세 번째는 너무 이상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댓글들을 보면 제가 이제 댓글 답변은 안 하는데 뭐 그것도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도 이제 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보통 어떤 경우들을 이제 하냐면 매수를 보통 한 다음에 보통 물리는 경우들에 물렸을 때 물렸을 때 공부를 시작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호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잖아요. 샀을 때는 이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알고 샀을 가능성도 높죠. 근데 항상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샀을 때는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사는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낙폭에서 잡는 게 아니고 자꾸 위에서 잡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에서 사는 경우가 움직이고 있을 때 자꾸 사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꼬랑지에서.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본인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없이 그냥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물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 무슨 종목인지 뭔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걸 왜 켰을까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자꾸 이상한 거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국내 시장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국내 시장은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같아.
또 IR도 되게 잘 나왔어. 뭐 투자 지표도 굉장히 좋아. 뭐 재무지 배율도 좋아. 퍼가 막 되게 저평가돼 있어.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진짜 수익이 났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간 사람들이나 이게 가능한 건데 애초부터 물린 다음에 이 얘기를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뭐 투자 지표가 어떻고 그동안 그렇게 보지도 않았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최대 주주가 어쩌고 뭐 어쩌고 뭐 단일 관계 뭐 어쩌고 공급 계약이 어떻게 됐고 미국에 어떻게 됐고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짭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요. 이상한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먹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움직일 때 그냥 유동성 있게 그냥 물 흘러가듯 가는 거거든요. 국내 시장은 특히나 그래요. 뉴스 한 방에 그냥 하한가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더라도요. 뉴스 한 방에 그냥 안 좋더라도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게 국내 시장입니다. 뭔가의 공부 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앞으로의 이제 TP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재료나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나 이제 할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그게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욕심으로 인해서 들어갔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맞고 나옴. 거진 여기 위에 거들인 거죠. 그죠? 이거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이 욕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내가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들어가는 경우.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설명을 드려보면은 내가 좀만 기다렸으면 2, 3%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고점에서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잘 잡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3, 4% 맞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핑퐁 잘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수익을 잘 냈어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 위에서 한번 샀다가 갑자기 폭포수한테 맞고 6% 4%막 빠져가지고 본전에 되고 수익 났던 거 다 털리고 약간 그런 경우. 이러면 더 멘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세요. 딱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것들만 하세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 이제 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5번에 대한 얘기. 예, 5번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수익을 잘 낸다고 하더라도 어, 그대로 똑같은 수치로 맞으면요. 그냥 다시 헛납이에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 안 되냐면 손실 난 게 그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비중을 자꾸 높입니다. 시드를.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는데 자꾸 그것만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되게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이 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집중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집중이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냥 삶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모든 거는 적당하게 가야 되는데 그냥 욕심을 부릴 내가 작년에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잃었어요. 근데 요번 달에 한 뭐 2, 300 번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조금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자만심이 생겨 버리죠. 근데 막 그러면서 막 이것도 막 시드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번 거 그대로 토해내는 경우 있어요. 한 번 맞으면. 왜? 시드를 올렸기 때문에 그 금액이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그대로 반납이에요. 물론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아니었을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구장창 들고 있다는 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국내 시장에서는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나 앞으로 나올 것들이 있는 종목들은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테마군들마다 그런 애들이 분명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100%뭐 200%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시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많은 것들을 경우의 수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종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 그러니까 자꾸 매도했다가 올라가다가 매도했다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이나 그리고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뭐 카페나 솔직히 말하면 종목마다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도 여러분들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막 그거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시장에서 부합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습관도 들여야 돼요. 그게 돈이 정말 많이 잃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판단을 내려야지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좀 괜찮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이나 이거 진짜 진짠 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은 못해요. 아무것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손절을 해가지고 그냥 너무 없는 돈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그날은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악재 해소 같이. 근데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주구장창 들고 갑니다. 주구장창 마이너스 50%, 60%, 70%. 여러분들 그거 손실이 올라가려면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60%, 70% 올라가려면요. 기본적으로 70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금액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그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수치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손절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과감하게. 예, 그게 꼭 안 한다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일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